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장관입니다. 오늘은 단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알아볼 학교인 단국대학교에서는 올해 정말 큰 변화가 있었으니 다른 학교도 집중해서 보셨겠지만 이번 단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영상은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단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국대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국숭세단 라인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과거에는 서울에 있었으나 경기도로 캠퍼스 이전을 하면서 서울에서는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단국대는 워낙 인기가 많고 우리 중위권 학생분들이 한 번쯤은 합격증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학교인데요.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래서 3점대 초반의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한 번씩 언급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단국대에서는 종합전형을 DKU 인재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DKU 인재전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면접형 전형이 생겼다는 건데요. 단국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DKU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면접형을 진행하면서 종합전형이 분리되어서 전형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도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창업인재 전형은 작년에는 서류 전형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면접 진행 예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전형을 알아보기 전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몇 개만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집 인원의 변화인데요. DKU 인재 전형이 분리가 되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DKU 인재 전형에서 총 34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서류형 225명, 그리고 면접형 108명으로 총 333명의 학생을 모집하는데요. 간혹 면접형과 서류형이 나눠지면서 인원이 증가하는 학교가 있으나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명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이 신설이 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종합전형을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즉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작년에 261명이었으며 올해는 2명이 증가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주요 전형에서는 증원된 인원은 유의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 졸제지자 전형에서 약 50% 증원한 100명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종합전형 분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인데요. 바로 복수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수 지원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내 세부 전형 간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세부 전형 간 복수 지원이니 서류형 한 곳, 면접형 한 곳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서류형에서 다른 학과 2개 써도 되나요? 혹은 면접형 2개 써도 되나요? 라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일정은 면접고사겠죠. 수능 이후 전형이기 때문에 수시 납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종대학교와 달리 어느 정도 여유도 있기에 면접을 준비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 논술고사는 수능 직후에 진행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집 인원에서는 특별한 점은 없었으며 서류형과 면접형의 비율이 2대1 정도를 거의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모집 단위를 보면 도시계획 부동산 학부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보면 세부 전공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건축학부와는 달리 모집은 함께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전공적 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세부 전형, 즉 도시 지역 계획학 그리고 부동산학 혹은 저널리즘, 영상 콘텐츠, 광고 홍보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들에 맞춰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내용이 어느 정도 기입되어 있으면 조금 더 깊은 전공적 합성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점자 처리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서류형과 면접 전형에서 서류형은 서류평가 중 학업 역량 점수를 1순위에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점수를 1순위로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면접 점수 중 어떤 점수를 가장 많이 보는지를 확인해 보면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겠죠. 면접평가에서는 진로 의지를 가장 높은 요소로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류형과 면접형에서 어느 정도의 각 세부 전형 방향성을 구독자 여러분들도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합리적인 추측을 해본 것이니 무조건적으로 판단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추가적인 판단 요소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전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DKU 서류형부터 보겠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면요, 학교생활기록부 10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다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류형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원 자격에서는 특이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최저 학력 기준도 수능에서는 없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것들은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서류만 생활기록부 연동이 잘 되게끔 해두면 되고요. 면접 전형에서는 이제 사배수를 1단계에서 걸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로 다른 학교들과 똑같은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으나, 배수에서는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3에서 3.5배수 정도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4배수를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형에서는 DKU 인재 전형 중 면접 전형과 다르게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소프트웨어학과, 모바일 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공학, 사이버 보안학과,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학과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인재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3배수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로는 경영학부, 전자전기공학과, 그리고 융합반도체공학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류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100% 그리고 면접에서는 3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느 학교든지 간에 자기소개서가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경쟁률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분석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고 그거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들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안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는 서류형과 면접형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를 하고자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많은 학생분들께서 나는 서류형이 맞을까? 면접형이 맞을까?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내용을 보면서 입학처를 믿고 그냥 반영 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생활기록부의 방향을 확인해보고 알맞는 전형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KU 인재전형, 서류전형부터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25%, 학업 태도 2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15 해서 총 35%, 서류형에서는 총 45%로 서류형이 조금 더 학업 역량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형에서는 뭘 더 많이 볼까요? 맞습니다. 면접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좀 더 깊게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로 의지와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각각 5%씩 더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성 및 발전 가능성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경영학부에서는 DKU 인재 면접형과 창업 인재 전형 두 가지 모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고민이 될 거예요. 서류형과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나는 면접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 라고 했을 때는 서류형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DKU 인재 면접형과 창업 인재 전형 중에서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어딜 쓰면 좋을까요? 이거는 어떤 전형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건 없고요. 본인의 생활기록부나 면접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느 역량을 더 보여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반영 비율을 비교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인재 전형이나 DKU 인재 전형이나 둘 다 35%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요? 평가 항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똑같은데요. 면접 전형에서는 경험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에 대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흔히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등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25%가 전부인데요. 창업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을 세분화시켜서 창업 활동이 15%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즉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보다 창업 활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좀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창업을 직접 해보거나 그런 내용들 혹은 유사하게 사업화를 시켰던 내용들이 나오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보고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체적인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DKU 인재 전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보고서를 하는 과정에서도 창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창업 인재 전형을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전자공학부나 경영학부 등에서는 창업 인재 전형과 DKU 인재 전형 면접형에서
양쪽에서 모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전형을 통해서 모집하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을 보면서 적절한 전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국대학교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학교, 국숭세단이라고 부르는 라인에 대한 모집 명령을 전체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광운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대학교들에 대해서 모집 요강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급별 대학에 대한 것도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영상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